우리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뭘까요? 멘붕. 네, 멘붕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막막한 맞아요. 느낌. 도대체 이 왜 글을 쓰려고만 하면은 우리가 멘붕에 빠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울렁증을 느낄 것인가? 그럼 도대체 이 멘붕, 그다음에 울렁증,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걸 잘 알아야 또 그걸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상자 하나 놓였다고 쳐봐요. 네. 빈 상자입니다. 그 상자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닫았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그냥 어둠만이 가득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상자의 옆구리를 이렇게 쫙 뚫었습니다. 그러면 상자 속에 있는 어둠이 이 구멍 밖으로 스르 나오겠죠, 그죠? 어둠이 나온다기보다 빛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정인욱 선수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아까. 예. 저도 끄덕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네. 이 물리학을 완전히 새롭게 써야 돼요. 야,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다. 예, 물리학을 새로 써야 됩니다. 빛은 이동을 하는데 왜 어둠은 이동을 못 할까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쓰기와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무슨 관련이지? 빛은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둠은 끄면 어두워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은 예. 사실. 예. 정말 탁월한 답을 하셨어요. 오, 정답을. 만일 상자 속에 우리가 물이나 연기를 넣어둔다고 한다면 구멍을 뚫으면 걔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들은 다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뭐냐면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에 이름만 붙여놓은 거죠. 빛이나 연기나 물은 이름도 있고 실체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름과 실체가 이렇게 맞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명실상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도 이 어둠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골목길을 막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뱀을 발견합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정말 철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죠? 뭐냐면 그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두려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글쓰기의 요령을 정확하게 알면은 멘붕, 두려움, 울렁증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상자의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편견들이 이게 생기게 된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제일 글쓰기와 관련된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네. 국어 교과서에 제일 많이 실려 있는 게 시, 소설, 에세이, 희곡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우리 국어를 배운 거예요. 아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거의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문학을 통해서 모국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이야말로 이 모국어를 가장 수준 높고 완벽하게 구사한 글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쓰기의 세계가 문학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문학을 너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술인들이 할 것만 맞습니다. 같고.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의 세계는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거든요. 사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정인욱 선수도 야구 선수를 했잖아요. 네. 재능 없으면 야구 선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진 못하겠어요.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비반복성이에요. 되풀이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창조성. 너무 어렵다. 늘 새로워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갔어요. 자, 우리 취업하려면 뭐 써야 되죠? 자기소개.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죠? 또 회사 들어가면 뭐 써야 돼요? 기획서, 제안서. 맞아요. 네. 뭐 보고서, 그다음에 또 업무용 이메일도 써야 되고 네.
어떤 경우는 SNS 글도 써야 되고 홍보자료도 써야 되고 이렇게 많은 글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이 전부 다 글을 쓰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은 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시, 소설, 희곡 이런 건 문학 글쓰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얘들은 실용 글쓰기라고 해요. 실용 글쓰기. 우리는 실용 글쓰기를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문서 작성. 네, 네. 그렇죠. 이거를 합쳐서 얘기하면은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 네, 기술입니다. 예술과 기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이 보면 예술과 기술은 미묘하게 같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하거든요. 예술 세계는 반복되면 안 되지만 기술 세계는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하면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재능보다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예술과 기술의 차이예요. 이 기술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네. 이 운전면허 여러분들 딸라면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죠, 그죠? 네. 교관이 이제 차 옆에 타요. 그래가지고 뭐 이 핸들 조작 요령, 뭐 주행, 돌발, 막 주차, 정차 뭐 다 배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교관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줄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나요? 네, 화내시면서. 네, 어디서 배운 거? 어디서 도대체 제가 그런 교관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정말 멋있는 분한테 이렇게 화내는 교관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관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공식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떤 기술을 공식으로 배우고 시간과 노력을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실용 글쓰기 세계가 이렇게 운전면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할 수 있다. 네. 아, 공식을 배우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바로 실용 글쓰기 세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 너무 글쓰기를 신비하고 있어요. 약간 막 그냥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어떤 내용들을 좀 알고 그것대로 하면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아요. 아예. 제가 삼다 이야기를 합니다. 삼다. 이 삼다 하면은 삼다. 떠오르는 게 뭐죠? 삼다 하면은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삼다도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한 삼다는 이제 제주도의 삼다가 아니라 중국의 송나라의 이제 문인이자 정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양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세 겁니다. 아마 가지를 여러분들 잘해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약간. 맞아요.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아무것도. 예.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다 배우고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새로 배우면 네. 되지. TBC. 자, 아무튼 이제 구양수에 삼다가 있는데 삼다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다독. 다도. 다독. 예. 그 다음에 다작, 다작. 많이 써라. 다작 많이 써라. 다상량은 다상량. 이게 이제 많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많은 생각.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 글 잘 쓰는 어떤 비법으로 그러니까 100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전해져 온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과연 다독, 다작, 다상량만 해서 과연 글씨가 좋아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저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책 하나 읽으려면은 막 일주일도 걸리고 어떤 경우 한 달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책을 읽는데 남는 게 별로 없죠. 기억이 그렇죠? 안 나요. 네. 네.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읽다가 꽂히는 것만 이렇게 그냥 파편적으로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냥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겠네. 괜히 시간만 들이고 뭐 읽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건 독서는 이제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합니다. 오. 자, 우리 콩나물 씨루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잘 물이 나오죠. 쭉 빠지죠. 그죠? 네. 네. 그렇지만 남아있는 습기가 콩나물 키우잖아요. 그죠?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콩나물 씨루에 물 빠지듯이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하고 지식을 넓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읽는 것이 곧 쓰는 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단순하게 읽는 행위로만은 그게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읽는 행위에 무엇이 붙여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글쓰기의 매뉴얼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글쓰기의 매뉴얼을 잘 알아야만이 읽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건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지도와 내비게이션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책을 읽는 거는 이제 여행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근데 로마를 갔는데 내가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냥 가면서 여기가 뭔지 그거만 알아야까. 아, 이건 콜로세움이네, 이건 판테온이네 이렇게만 알게 되고 그냥 이렇게 내가 보는 것만 기억을 해요. 자, 이렇게 하는 여행과 내가 지도를 갖고 아, 여기 지금 보니까 판테온에서 가까운데 트레비 분수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갖고 여행을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헛걸음을 얼마나 하느냐 차이가 그렇죠. 많이 네,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 로마라고 하는 전체의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과 그게 없이 이해하는 것과 다르겠죠, 그죠?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 지금 독서를 내비게이션과 지도 없이 여행하는 거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약간. 보는 것만 지금 기억이 하는 겁니다. 보는 것만 기억이 나고 책의 전체가 보이지도 않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근데 바로 무엇을 하면은 바로 책의 지도가 보이는 거죠. 뭘 해야 내비게이션이 될까요?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게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글쓰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글쓰기로 어떤 독서를 연결하려면은 그냥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갖고 독서를 해야만이 글쓰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간. 자,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쓰면 정말 좋아지는가. 이거는 이제 정말 저와 관련된 정말 이렇게 우픈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 직원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오. 연무관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한 25m짜리 풀 그 수영장이 있어요. 네. 이제 수영장에 등록을 해서 이제 열심히 막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고향이 충북 괴산입니다. 오, 충청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괴강에서 막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헤엄을 쳐서 제 딴에는 뭐 정말 수영하는 데가 자식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역시 딱 이제 수영장을 왔으니까 열심히 이제 했죠, 그죠? 네. 한 10분 지나고 나서 제가 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영장에서 네. 가장 많은 물을 튀긴 사람이 저예요. 아, 그런데 가장 속도가 안 나는 사람이 또 다른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네. 아,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헤엄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네. 거기 딱 그 수영장 풀에서 하니까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수영 코치가 이제 네. 본 거예요. 보고 이제 제가 그때 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기 국장이 이렇게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일단 옆 사람한테 많이 피해가 가고 그리고 일단 국장님한테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수영을 하면서 뭔가 자꾸 이제 실력이 쌓아가야 되는데 실력도 안 는다고. 아, 이쯤 되면 어떻게 수영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딱 수그리고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동작 하나하나를 다 처음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치한테 제가 자유형, 평형 동작을 다 배웠어요, 새로. 새로 이제 배우신 거네요. 예, 네. 그랬더니 자유형이 제가 알고 있는 자유형이 아니에요. 이름만 같았군요. 네. 네. 평형이 제가 알고 있는 형이었어요. 평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그냥 개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형을. 아. 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죠. 아, 내가 만일 이 코치한테 수영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글쓰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무조건 많이 썼는데 오히려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긴 사람이 더 많아요. 글쓰기의 그 어떤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다장만이 답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예.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정말 SNS에 매일 글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못 쓸까. 안타까운데 제가 맞아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아니 그러면 오늘 그럼 같이 제가 제일- 정인욱 씨는 도화지 같은 제일 맞아요. 유리한데요. 맞아요. 어. 맞습니다.
우리 정인욱 선수는 희망을 갖고 제 오.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진짜. 나는 글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다상량이에요, 다상량. 다상량. 자, 생각을 많이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생각 걱정만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생각은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이 이제 뭔가 글이 되거나 뭔가 생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려면은 이 생각을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 결론을 가결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고 또 틀리면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결론을 내는 거예요. 가결론을 내리지 않는 생각은 뭐냐면 망상이 되는 겁니다. 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보면 내 생각이 맞아 틀리는지 검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좀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정말 카피에 카피. 근데 생각도 이것도 이제 구조가 있어요. 아까 그냥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가 있어요. 이 모든 지금 읽기, 그 다음에 쓰기, 생각하기 이 세 가지를 바로 관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성입니다. 구성. 즉 모든 글, 모든 생각에는 우리가 집처럼 한 채의 집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집을 보세요. 집을 보시면은 지붕이 있죠, 벽이 있고, 창문이 있고, 대문이 있고, 기초가 있죠, 그죠? 네. 일종의 우리가 이걸 구조물이라고 하죠. 구조물, 그죠? 이 구조물은 이제 어떤 힘의 역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딱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아까 이 구조물을 이해하고 독서를 해야, 이 구조물을 이해하고 글을 써야, 이 구조물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이것이 글쓰기에도 도움되고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